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이제 3월 때부터 개강하는 기출 분석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기출 분석 강의 OT 자료는 미리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혹시나 1, 3월 달 기본 이론을 듣지 않고 바로 4, 2월을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1월 때부터 쭉 촬영했었던 복습 강의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해당하는 주차 선생님들 나름대로 복습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랑 같은 구조화를 가져가는 게 기출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 해당하는 복습 강의에서 구조화 틀과 내용들 조금 확인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첫 주차가 바로 의사소통 장애 강의이죠. 의사소통을 제가 작년에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하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늘려서 2주 또 그때 또 너무 양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총 160장 정도의 기출 분석집을 풀 건데, 그래서 이번 주가 80장 분량이잖아요. 선생님들께 제가 카페에서도 미리 풀어오시는 분량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량을 세봤더니 한 80장 정도의 분량이길래 토요일, 일요일 나누면 또 40장 분량이죠. 그래서 강의 시간을 대충 봤더니 한 4시간 반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칠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조금 늘어난 만큼 좀 더 꼼꼼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의사소통 들어오시죠. 의사소통. 다들 아마 의사소통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목이 강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구조화 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 언어청각학회에 따른 아샤 분류를 보시면 크게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말장애와 언어장애 파트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의예요. 그래서 장특법 정의도 보시면 크게 말장애와 언어장애 있어가지고 첫 번째, 언어의 수용 및 표현하는 능력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게 바로 언어장애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음 능력의 부족, 말 유창성의 부족, 기능적 음성장애라고 하는 말장애 유형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 진단 및 선별검사 도구 영역으로는 구음언 이렇게 있었죠. 구문검사, 음문검사, 언어발달검사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번에 기출 분석하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볼 거예요. 이렇게 구조 가져가시고요. 관련해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키워드, 언어의 수용 및 표현하는 능력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간 부족해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학생, 이게 바로 뭐였죠? 언어장애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언어장애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거니까 말장애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에 있는 대화를 할 때 낱말의 반복, 회피, 막힘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말장애 중에서도 말 더듬 장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 제시문들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조음의 발달에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 즉 언어 장애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단순 언어장애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조음 발달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흔히 생각하면 이거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조음문장애 아니야? 말장애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보시면 단순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모든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학의 모든 체계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죠? 언어학에는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음이라고 하는 음운론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인 거예요. 단순 언어 장애는 언어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이니까요. 언어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음문 장애야, 말장애야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 형태소의 습득과 사용이니까 문법 형태소, 실제 형태소 뭐 이런 형태소가 있었을 때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 여기는 형태론적인 측면일 겁니다. 형태론. 여기서는 의문론. 그 다음 또 여기서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짬뽕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를 할 때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다면 여기서는 아마 화용론.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재하는 담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화용론인데요. 그 내용 안에서 적절한 낱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의미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3번 문장에서는 단순 언어 장애가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화용론과 의미론적인 측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활용형과 같은 습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형태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제 이런 부분은 형태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제시문에서는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잘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은 4번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질문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아마 저희가 평가 도구, 검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 주차에서 공부하시긴 하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미리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언어 평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죠. 첫 번째, 그림 어휘력 검사를 사용해서 낱말에 대한 표현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학생 A의 발음이 병료하지 않지 않나요? 발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랑 연결 지으면 좋을까요? 조음음은, 맞아요. 조음음과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혀, 입술, 턱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있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측면, 어떤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조음음은 장애, 기질적인 원인이었죠. 기질적인 원인 3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조음 기관의 문제, 조음 기관, 발음을 할 때 필요한 기관에는 입술, 혀, 턱 이런 거 다 관여되어 있죠. 첫 번째 조음 기관의 문제, 두 번째는 청력의 이상, 세 번째는 신경계 결함 이렇게 해서 중주 또는 말초신경계 결함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기질적인 원인이었죠. 그런 맥락도 있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자발화가 나와요. 근데 이 자발화 표현력을 평가하는 대상이 지금 선생님이죠. 또 부모님이죠.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여쭤봐 달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 학생의 일상적인 대표적인 발화를 수집해 보도록 하는 것이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미음을 보시면 이제는 일반 학급 선생님에게 특수교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급 맥락에서 이 학생의 자발화를 한번 표집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발화는 특정 대상, 특정 상황에서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일반 학급, 특수 학급,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대상자와의 발화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자발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 언어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대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상자와의 발화를 수집한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자발화는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맥락을 조금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발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고 딱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물어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볼만한 검사 도구 3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게요. 아까 나왔었던 그림 어휘력 검사.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그 다음에 원인 추론 이해력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래서 검사 도구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조금 평가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의사소통 검사 도구에는 크게 표현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와 수용 언어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표현은 뭐죠? 표현? 스피킹이죠? 이 학생의 표현을 보는 거라면 수용은 뭐죠? 이해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용 언어 능력 검사 도구와 표현 언어 능력 검사 도구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검사 도구의 명칭만 보더라도. 그래서 수용, 즉 이해력을 검사하는 도구에는 그림 어휘력 검사예요. 이건 뭘 검사하는 걸까요? 그림 어휘력은. 그림을 보여주고 해당하는 그림의 명칭을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학생이 해당하는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용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명칭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뭘 보겠다는 거냐면 구문과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검사예요. 이 학생의 문장 구성 능력과 의미에 대한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시다 보면은 문제에서 꽤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 아동의 표현 언어 능력을 검사하는 거 하나 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바라 검사죠. 이 학생의 평상시에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자바라 검사가 대표적인 표현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이었어요. 그림 어휘력 검사는 아동의 표현 언어 능력이 아니라 낱말에 대한 수용력을 보는 거예요. 이 낱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을 보려고 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구문 의미 이해력을 보겠다. 그랬는데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안에 있는 원인 추론 이해력 이렇게 나오면 이 검사 도구를 섞은 거거든요. 보시면 구문 의미 이해력은 뭘 보고자 하는 거였죠? 이 학생의 구문과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보는 거였죠. 원인 추론 이해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의 범주예요. 그래서 검사 도구를 막 섞어놔가지고 선생님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했었던 예전에 약간 옛날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거는 검사 도구를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시간도 많은데 뒤에 오시면 검사 도구 정리해 두었죠. 보시면 일단 의사소통 검사 도구라고 해서 해당 기출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언어, 수용언어를 검사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어휘력 검사는 품사별, 범주별, 어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제시할 때는 연령 등가 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문법 문화, 즉 구문에 대한 이해력과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조금 선생님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 이러한 범주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 아동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지를 보면서 이 상위 언어를 측정하는 검사란 말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관련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이 아동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바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범주별 문항에 아까 제시문에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해결, 추론, 이해력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던 게 여기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인데 문항을 막 구문 의미 이해력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백분위 점수를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 자바라 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표준화된 검사이죠. 비표준화되어 있다. 반면에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었죠, 쌤들? 표준화되어 있다? 검사의 실시 과정, 채점 방법, 채점 결과 해석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정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검사를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비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막 엄청 정교하게 짜여진 검사 지침 이런 것들은 없는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표준화된 검사로 선생님들도 간단하게 너 이거 한번 말하는 거 기록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비표준화된 검사이고요. 평상시에 표현 언어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 언어 영역별 발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발화에서의 평가 영역 세 가지가 뭐였죠? 의미, 그 다음에 구문, 화용 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거였죠. 근데 그 외에도 언어 영역별로 다 알 수 있어요. 조음 능력도 측정할 수 있어요. 의문론, 구문론, 화용론, 의미론, 그 다음에 빠진 거 뭐죠? 형태론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문장이 이제 고은 3판에서 추가된 문장이거든요. 이전 판은 없었는데 추가된 부분이 원래 보통 우리가 표현력이라고 하면 구어만 생각하잖아요. 구어적인 표현력. 그런데 여기 자바라 검사는 몸짓 언어라고 하는 비구어적인 의사소통도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약간 틀린 걸 찾고 바르게 수정하시오 또는 뭐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에서 이런 낚이는 문장에 낚이지 마시라고 몸짓 언어도 통해가지고 비구어적인 능력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바라 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 그림 어휘력 검사,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 비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죠? 특히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실시, 결과 해석할 때 상대적인 기준인 백분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학생이 속해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와 자바라와 같은 비표준화된 검사 도구 간의 어떤 장점과 단점의 차이점 비교하는 것이 또 고은 3판에서 좀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이 표를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표준화된 검사는 당연히 그 검사의 지침에서 장소나 검사자의 말이나 실시하는 순서 이런 게 다 표준화되어 있죠. 다 정해져 있죠. 정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정해진 틀에서 해야 됩니다.
검사 실시간의 효율성이 좋고요.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요. 신뢰도가 높겠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일 것이고, 여기서 반복적인 검사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형상평가처럼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검사의 실시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니 표준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문장인 거예요. 막 우리가 CBM처럼 반복적인 형성평가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반복적인 검사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검사의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자가 이것을 다른 아동들 또는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거는 검사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보니까 실제 이 학생의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해서는 좀 대표성을 띠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자바라는 완전 반대예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이 아동의 실제 언어 능력을 대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검사 결과였다면, 자바라는 이 아동의 평상시에 언어를 수집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인 언어 능력 파악이 용이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분석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특히 우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하거나 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 비교해서 봐주시면 좀 확장하는 느낌으로다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 해결되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추가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시면요. 강의 노트 자료를 조금 봐주세요. 이거는 좀 다 나중에 보실 거고, 여기 검사 도구 실어드렸어요. 물론 저희가 평가 영역 가서 또 보긴 할 건데 지금 한번 시간 많으니까 이번 주 조금 여유롭잖아요. 저희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관련된 검사 도구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의사소통 검사 도구에는 아마 유특 선생님들이시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프레스, 저희가 오늘 기출 분석할 때 보면은 프레스 이런 것도 좀 언급되고 있거든요. 프레스라고 하는 검사 도구, 즉 발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의사소통 장애 검사를 할 때 구문 검사,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를 실시하죠. 이 언어 발달 검사에서 또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바로 프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린 유아들이 실시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한 수용 및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셀시 마찬가지 언어 발달 검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림 어휘력 검사예요. 어휘에 대한, 낱말에 대한 이해, 수용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이렇게 연령이 낮더라도 이 아동이 언어의 어떤 발달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어요.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품사별, 범주별 어휘로 제시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동에게 해당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 아동이 해당하는 낱말에 대한 이해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분위 점수 제시한다. 그 다음에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마찬가지 문법 문항과 의미 문항이라고 하는 구문에 대한 이해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보는 그러한 검사이고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중요한 게 좀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과 관련된 언어에 대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시해요. 가정 상황, 학교 상황, 공공장소 상황 이렇게 해서 그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도의 상위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특히 여기 구문 검사, 운 검사 들어가 있죠? 의문 검사가 바로 발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발음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 우리가 시험지 최근에 출제되었던 게 바로 뭐였죠? 유탭이라고 하는 조음 의문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유탭, 우리말 조음 의문 평가라고 하는 거. 유탭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자세하게 볼 것이고,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도 사실 검사 도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볼 건데요.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는 뭐예요? 유창성을 평가하는 거겠죠? 말 더듬, 말 빠름 이런 거 관련된 유창성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도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음 문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